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두 사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다른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얘기합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요. 사건 A, B가 표본공간 S의 두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니까 표본공간 S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사건이란 뜻이겠죠? 이때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조건부라는 것은 A가 일어났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뭐겠냐를 생각하는 확률인 거죠. 됐죠? 그래서 아직은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러면 쭉 설명 듣다 보면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을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요. P, B, 그럼 뭐예요?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여기 짝대기 긋고 A 했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PB, given A라고 읽어요. 그래서 A가 주어졌을 때, 즉 A가 이미 일어난 걸 알고 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때 조건부 확률 PB, given A를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랬는데 요 얘기는 설명을 좀 보고 와서 하겠습니다. 자, 요 설명을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사건 A와 사건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곱사건이 요 교집합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다. 이 얘기는 결국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 그냥 이 곱사건의 확률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P의 A 교집합 B 이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그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요렇게 구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때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A가 일어났을 때라는 거니까 A가 일어났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다른 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돼요. 그쵸?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B가 일어난 거니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B가 given A 상태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를 표본 공간으로 보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즉 A가 일어났어.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치? 그러면 A 안에서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NA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A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B도 일어난 거니까 결국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A와 B의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 전체를 표본 공간으로 보지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요 조건부 확률은요. 이미 A가 일어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 내에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그냥 A로 보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요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PB given A, 즉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요 분모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NS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A가 일어난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요 A가 일어난 상태에서만 생각하면 되죠. 따라서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분모에 오게 되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B가 일어났다라는 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뜻이니까 분자에는 A와 B의 곱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오면 되는 겁니다.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전 상황에서 이 PA라는 것은 결국 NS분의 NA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PA 교 B라는 건 NS분의 NA 교 B니까 요 놈은 요렇게 원래 계산이 되는 놈이지만 그냥 요거의 분자 분모를 NS로 나눠줘도 값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NS가 양수일 테니까. 따라서 요렇게 나눠주면 요 부분이 바로 P의 A 교 B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이 P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은
PA분의 P의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이 나온 거예요. 그죠? 요 놈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 PA분의 PA교B가 된다. 꼭 알고 계시고요. 당연히 분모에 오는 PA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예제를 볼게요. 이 예제는 어느 책에나 나오는 예제입니다. 자, 한 학급 30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이 중 여학생이 20명이고 그럼 당연히 남학생은 30명이겠죠? 그 다음 안경을 착용한 학생이 17명,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학생이 5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표를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학급이 30명 그랬으니까 여기 남자, 여자, 안경, 그 다음에 맨눈, 그죠? 요렇게 하고 30명은 여기에 이제 주어진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이 20명 그랬으니까 여학생의 합계가 20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안경을 착용한 학생이 17명 그랬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고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남학생이 5명이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 표에서 이제 나머지 공간은 이 정보들만 갖고도 충분히 채워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체가 30명이라고 했는데 여학생이 2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남학생은 10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남학생 10명 중에 뭐예요?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학생, 그러니까 맨눈잡이가 5명이다 라고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경잡이는 5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전체 학생 중에 안경을 착용한 학생이 17명이다 그랬으니까 여학생 중에 안경을 끼고 있는 건 12명이 되는 거고요. 여학생이 20명이다 그랬으니까 여학생 중에 맨눈잡이는 8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맨눈잡이는 전체 남학생이 5명, 여학생이 8명이니까 총 13명이 된다. 이렇게 표를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제 누굴 물었냐 하면 여기서 한 명을 선택하였더니 그 학생이 남학생이었어요. 그때 이 학생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조건부 확률이죠? 남학생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 학생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을 확률. 그지? 결국 P에 안경을 착용하고 있을 확률 기분 남학생일 때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배운 대로 가자면 이 확률은 남학생일 확률 분의 안경 낀 남학생일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학생일 확률은 뭐냐 하면 항상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P의 남학생이라는 놈은 요게 30명을 전체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명 중에 남학생일 확률은 10명,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경을 끼고 동시에 남학생일 확률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얘도 전체 30명 중에서 안경 낀 남학생 5명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은 6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놈은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3분의 1분의 6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요놈은 6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결국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절대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만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각각을 구해놓고 다 약분을 했지만 그냥 요걸 30분의 10으로 보고 요놈을 30분의 5로 본다면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이 번분수식 계산할 때 요 30과 요 30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누구냐 하면 요것만 남게 돼요. 요것만 요렇게. 그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남학생이었다라는 걸 알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전체 30명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우린 어디에서만 생각하면 되느냐? 바로 남학생들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학생들 안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남학생은 총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안경 낀 학생이 5명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의미를 파악하고 보면요. 결국은 전체 30명을 대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조건부 확률은 남학생이었다는 걸 안다면 남학생 중에서만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전체 10명 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이 바뀐 확률이다. 네, 표본 공간이 바뀐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하기에는 되게 쉬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표본 공간은 남학생, 여학생을 모두 합친 30명이었지만 그죠? 이게 남학생이었다라는 걸 아는 순간 표본 공간에서 여학생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학생 10명으로 표본 공간을 바꿨다라는 요렇게 생각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안경 낀 학생이 5명이니까 그냥 10분의 5로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게 원래 여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A가 일어났다라는 걸 아니까 이 전체 S, 표본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A를 표본 공간으로 보고 그 안에 부분 집합들이 일어날 확률을 보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이 바뀐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대충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뭐였죠? 바로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봤던 게 확률의 덧셈 정리였어요. 그럼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뭘 보는 거냐 하면 바로 A와 B의 교사건, 즉 곱사건이죠. 곱사건. A와 B의 교집합이 나타내는 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A와 B가 일어날 확률이 0보다 크다라는 거죠. 즉 A와 B는 공사건은 아니란 뜻입니다. 0보다 클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왜? 둘 중에 하나가 공사건이 되면 동시에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니까 동시에 일어나려면 확률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렇게 구하거나 또는 요렇게 구합니다.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되죠?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거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P, B, 기분 A라는 놈은 PA분의 PA 그 다음에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에다가 누굴 곱해버리면 PA를 곱해버리면 PA가 없어지면서 그죠? 실제로 곱해봅시다. 여러분들 괜히 말로만 하면 또 머릿속에 안 그려질 테니까 여기다가 지금 PA를 곱한 거거든요. 그럼 요렇게 지워지고 나면 누구만 남겠어? A 교집합 B만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게 요거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거꾸로 이건 뭐예요? B가 일어난 걸 알고 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PB분의 P의 역시 A 교 B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앞에다가 P, B를 곱해주시면 자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남는 놈은 P, A 교 B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지? 그래서 그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만 있다라면 확률의 곱셈 정리는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됐지? 그럼 이런 확률의 곱셈 정리는 어떨 때 써먹느냐? 당연히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 확률을 구할 때 써먹는데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주머니 안에 빨간 공이 6개, 파란 공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서 차례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자,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빼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는 이걸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 2개 모두 빨간 공이 되려면 첫 번째 공도 빨간 공이 돼야 돼. 근데 첫 번째 공은 10개 중에서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 공을 뽑아야 되니까 6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사실은 10 컨비네이션 1분의 6 컨비네이션 1 정확하게 쓰면 이거겠지만 이런 경우야 그냥 10분의 6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이 이제 주머니 안에는 9개만 남았죠. 근데 그 9개 중에 빨간 게 5개, 파란 게 4개가 남은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공을 하나 뽑는데 또 빨간 공이 나와야 되니까 9분의 9개 중에 빨간 거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 뽑고 두 번째도 뽑아야 우리가 빨간 공 2개 나오는 사건이 끝나는 거니까 얘는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해 주셔야 됩니다. 됐지? 그래서 요게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라는 걸 사실
확률의 곱셈 정리를 몰라도 그냥 뭐 이렇겠네 라고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왜 그렇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빨간 공을 꺼내는 사건을 A, 두 번째도 빨간 공인 사건을 B라고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은 그냥 10분의 6, 5분의 3, 이거 우리가 구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빨간 공을 구할 확률 9분의 5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미 첫 번째 빨간 공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도 뭐가 돼야 돼? 빨간 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이 바뀌는 확률이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표본 공간은 공 10개였다, 10개. 그러니까 전체를 10개로 봐야 되는데 이미 첫 번째에서 빨간 공이 나온 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표본 공간이 바뀌었죠. 몇 개로? 공이 지금 9개밖에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이 9개로 바뀌었고 그 중에서 빨간 공의 개수가 5개밖에 안 남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9분의 5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 9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요 9분의 5가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조건부 확률이란 뜻입니다. A가 일어난 걸 이미 알아. 즉, 첫 번째에서 빨간 공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때 두 번째도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인 거죠. 그래서 표본 공간이 9개로 바뀌면서 확률 9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조건부 확률로 이해를 하시면 자, A와 B, 즉 첫 번째도 빨간 공이 나오고 두 번째도 빨간 공이 나와 동시에,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요 확률은 결국 첫 번째 빨간 공이 나온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첫 번째 빨간 공이 나온 걸 알고 있을 때 두 번째도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곱해.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로부터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분의 6, 즉 5분의 3과 9분의 5 둘을 곱해서 얼마?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뭐 조건부 확률 몰라도 이건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요 9분의 5가 갖는 의미를 조건부 확률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죠? 계속 공입니다. 빨간 공 4개와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정국이가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낸 후 지민이가 남아있는 공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냅니다. 자, 지민이가 꺼낸 공이 빨간 공이었을 때 정국이가 꺼낸 공도 빨간 공이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쵸? 네. 이거 이제 조건부 확률이에요. 두 번째 꺼낸 지민이가 꺼낸 공이 빨간 공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죠? 이때 정국이가 꺼낸 공도 빨간 공이었을 확률. 자, 그러면 정국이가 빨간 공을 꺼내는 사건을 A, 지민이가 빨간 공을 꺼내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얘는 뭐 구하라는 얘기죠? 당연히 확률 A 기분 B입니다. 즉 지민이가 빨간 공을 꺼낸 걸 알고 있었을 때 정국이가 빨간 공을 꺼냈을 확률 요걸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PB라는 요 계산 어떻게 하냐면요. PB분의 P의 A 교 B가 됩니다. 자, 근데 이 PB 즉 두 번째 공을 꺼냈던 지민이가 꺼낸 공이 빨간 공일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요. 생각해보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왜? 정국이가 꺼낸 공이 빨간 공이거나 정국이가 꺼낸 공이 파란 공인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예요. 이 A와 B의 교집합, 즉 정국이가 빨간 공을 꺼낸 다음에 지민이가 빨간 공을 꺼냈거나 혹은 이게 A의 여사건이라는 건 빨간 공이 아닌 사건이니까 지금 상황에선 파란 공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란 공을 정국이가 꺼냈을 때 지민이가 빨간 공을 꺼내.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머니에 지금 빨간 공과 파란 공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치? 이겁니다. 그래서 요 확률 A 교 B라는 요 확률과 그 다음에 A의 여집합과 교집합 B라는 요 확률을 더해 주시면, 왜냐하면 얘네들은 배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 주시면 P, B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P, B를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곱셈 정리를 알고 있으니까 PA-B라는 놈은 PA에다가 PA 기분 B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놈은 PA의 여집합 확률에다가 PB 기분 A의 여사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PA라는 건 뭐냐? 처음에 꺼낼 때 정국이가 빨간 공을 꺼내는 거니까 결국 P의 A라는 놈은 자, 총 6개 중에 빨간 공이 4개 있어서 6분의 4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A의 여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1에서 6분의 4를 빼는 거니까 6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뭐 혹은 그냥 6분의 파란 공 2개니까 2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주어진 상황에서 B가 주어졌다는 건 뭐냐 하면 처음에 6개 중에 4개에서 정국이가 빨간 공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이 이제 5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빨간 공은 3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5분의 3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만약에 처음에 정국이가 파란 공을 뽑았다면 남은 공은 5개고요. 빨간 공은 여전히 4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요 조건부 확률은 5분의 4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은 2가 되고요. 요렇게 약분하면 2가 돼서 요놈은 5분의 2가 되고 요놈은 약분하면 3이 되는 거니까 15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5분의 2에다가 15분의 4를 더해주면 그냥 15분의 얼마가 돼요? 요거 6 더하기 4, 10 이렇게 돼서 결국은 3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지? 누가? PB가 3분의 2입니다. 따라서 얘는 3분의 2분의 그 다음 PA-B는 아까 구해냈죠? 요거 얼마였어? 5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치? 그러면 이 지워지고 결국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얼마다? 5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요 PB를 구하는 과정 요 놈이 요거 더하기 요게 된다라는 거 요거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됐죠? 자, 이번 시간에 조건부 확률이 뭔지 알아봤고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요. 학생들이 선생님 조건부 확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문제 몇 개 풀다 보시면 금방 이해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니까 표본 공간이 그 상황이 벌어진 걸로 국한시켜라. 표본 공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